지금은 영국의 한여름이라 모두가 울타리 정리를 할 시기입니다. 배경에 약간 소음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평소보다 비가 거의 오지 않았고 이제 막 날씨도 꽤 더워졌습니다. 땅에는 채소들도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줄 수 있는 물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자라고 있어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물에 물을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우선순위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샐러드용 채소나 잎채소처럼 잎을 먹는 작물들입니다. 수분이 많은 잎을 가진 식물들은 여러분이 줄 수 있는 모든 물에 아주 빠르게 보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확물의 99%는 사실상 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부류에 속하는 또 다른 식물은 샐러리인데 샐러리는 습지에서 자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촉촉하게 유지해 주세요. 그리고 물을 좋아하는 채소의 또 다른 부류는 지금 수확하고 있는 식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콩, 작은 콩, 외성콩, 그리고 키 큰 콩입니다. 그리고 오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지 오이가 있습니다. 이 오이는 이틀 전에 첫 수확을 했는데 벌써 다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이들에게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도 같은 부류에 속합니다. 그리고 식물을 좀 더 일반적으로 바라보면 잎이 많은지 열매를 맺는지는 그 식물의 생애 단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땅에 심을 때가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 그때는 보통 땅이 건조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끔은 미리 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모종을 심을 작은 구멍을 내기가 더 쉬워지고 심은 후에는 항상 물을 줍니다. 저는 식물이 더 깊이 들어가도록 구멍을 좀 더 크게 만듭니다. 그러면 물이 고일 공간이 생기고 그 구멍을 흙으로 꼭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이 뿌리 부분까지 잘 스며들게 도와줍니다. 가능하다면 다음 날이라도 다시 가서 확인해 주세요. 최소한 이틀 안에는 가서 뿌리 부분이 땅에 자리 잡기 전에 마르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옮겨 심은 식물에는 물 주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씨앗을 뿌릴 때는 고랑을 만들고 그 바닥에 물을 부어 젖은 땅에 씨앗을 놓을 수 있습니다. 씨앗 위에 마른 흙을 덮으면 모세관 현상이 끊겨 수분이 더 잘 보존됩니다. 실제로 여기 당근 몇 개가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심은 것들입니다. 이 당근들은 오이 근처에 심었는데 예시로 보여드리려던 거예요. 오이 사이에서 잘 자라길 바라고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당근들이 꽤 건조한 환경에서도 발화 초기에는 충분한 물만 있으면 잘 싹이 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초기에 자리를 잡고 나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 새로 심은 것들이 눈에 띄게 자라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물을 덜 줘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뿌리가 땅을 탐색할 수 있고 식물이 아직 작아 많은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물이 점점 자라고 생애가 끝나갈수록 그때가 바로 더 많은 물이 필요할 때이고 지금 같은 겨울 채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방울 양배추 같은 경우 이미 뿌리가 잘 자리 잡았기 때문에 물 주는 것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에 잘 자리 잡고 있고 천천히 자라고 있지만 아직 수확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제는 정말 더운 날이었고 브리셀 스프라우트 식물들이 이렇게 시든 건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그 식물들은 시들고 있었고 꽤 연노랗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죽을 것 같진 않았지만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았죠. 그래서 그게 저에게 신호였습니다. 시간을 내어 물을 주니 오늘 아침에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매일 물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물을 듬뿍 줬으니 아마 일주일 정도 더 두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릴 때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모든 식물을 잘 관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겨울 채소들, 예를 들어 비트루트나 리크 같은 것들. 비트는 사실 정말 좋은 예시입니다. 왜냐하면 비트루트는 종종 정말 말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덥고 화창한 오후에는 잎들이 모두 시들어 있지만 저녁이나 다음날 아침에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더운 오후에는 일종의 휴면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면 다시 성장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죽지 않고 버티다가 나중에 성장하게 됩니다. 릭, 지금은 이 식후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많은 리크를 땅에 심었습니다. 리크가 튼튼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아마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물 주는 걸로 바꿀 생각입니다. 비가 계속 오지 않으면 최소한 버틸 만큼만 관리해서 가을까지 살아남게 해야 합니다. 그때쯤이면 비가 오거나 적어도 꼭 와야 하니까요. 만약 비가 오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수확을 원한다면 어떻게든 물을 찾아야 하니까 항상 그런 요소도 있다는 거죠. 알겠죠? 특정 식물은 생애 후반, 열매 맺는 시기에 물을 더 주면 수확량이 늘어납니다. 저희는 감자에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좋은 예인데 감자가 꽃을 피우는 걸 보면 그때 물을 주는 게 정말 효과적이지만 그 전에는 감자에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건 다음 봄을 위해 기억해둘 점입니다. 그러니 물을 신중하게 사용하세요. 그리고 제 뒤에 있는 다른 식물들, 예를 들어 완두콩들이 있는데 모두 밝은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사실 그건 물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그 식물들이 수명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완두콩은 여기서 봄과 초여름에 자라는 식물입니다. 초여름에 수확을 하고 나면 식물이 죽는 것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완두콩 식물이 노랗게 변하고 여러분이 완두콩을 따서 즐겼고 이제 끝나가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시점에서는 물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세요. 잠두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곧 식물을 뽑아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그게 거의 다인 것 같아요. 여기 꽤 많이 있으니까 가을 양배추에 대해서만 언급할게요. 여기서도 다시 저는 물 주는 걸 좀 게을리하고 유지할 만큼만 물을 주고 있는데 그래도 몇 개는 일찍 수확하고 싶어서 그 몇 개에는 물을 좀 주고 있어요. 그래서 물주기를 이용해서 수확량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수확 시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연습해 보세요. 물을 가장 효과적이고 신중하게 주는 것은 꽤 배워야 할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식물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 주기를 즐기시고 최대한 잘 관리해 보세요.